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경주는 다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득점이 높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류지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나름대로 2차권 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특성급 진출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컨디션도 살아나고 있고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류지열의 강공 승부입니다. 류지열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류지열이 힘을 썼다가 직선에서 잡혔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류지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힘을 쓰는 선수로 활약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겟이 바로 3번 조전입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고 조전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김민철이라는 선행 강자도 있고 양희천도 보니까 전일 저치기 타이밍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김민철 다리가 상태가 무겁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 조전이 타이밍을 잡고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기복은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3번 조전이 타이밍을 잡기 수월한 편성이기 때문에 힘을 씁니다. 이를 류지열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시속감 어중간하다면 동강되고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요즘 세종권 선수들, 젊은 선수들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류지열 후미권에서 분명 나올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만 괜찮으면 지켜줍니다.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뒤를 놓고 5번 정춘규하고 7번 양희천, 대구 최고 후배인 임진섭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진섭은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노련한 마크력은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 정춘규와 양희천인 것 같은데, 득점은 양희천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춘규 상당히 투지가 넘치는 경주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 경주 때도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밀어버린다면, 후미권 따라 나선다면 몸싸움 가능해요. 직선 취발도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중심은 3번이 때리는 경주죠. 1번이 몰고 갑니다. 따먹으면 1-3, 넘어서면 5번하고 7번인데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함정은 있다 말씀드렸어요. 대구 최고 선후배 수성과 대구 팀이긴 합니다만 연합 펼쳐 나가라고 할 것 같고, 류지열이 또 김민철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또 양희천하고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협공을 나서려고 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조지현도 타이밍을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정춘교, 몸싸움에 약한 류지열 밀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들이댈 수 있는 김민호입니다. 3번과 2번까지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연대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1-3과 2로예요. 1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첫날 이웃팀이 때려서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왔습니다. 죽을 썼죠. 전일은 최래선 마켓 나가면서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따라가는 경주였었기 때문에 이웃팀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웃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이라면 분명 이웃팀 인정받아야 돼요. 하지만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웃팀 과연 예전의 몸 상태를 만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임청하고 이성민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강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임청 같은 경우는 강자 빠진 경주에서는 저치까지 나서고 얼마 전에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웃뜸과 임청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청이 득점 높은 이웃뜸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나마 순리대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청과 이성민 세종팀 선수들이 분명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청과 이성민입니다. 4번하고 6번이에요.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세종 완승 쪽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2번이죠.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4-6 경주권 먼저 공격적으로 세종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 팀이 이런 편성에서는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남하고 연담이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강진남이 때리고 이 팀이 몰고 갑니다. 이 팀의 뒤는 전주팀 유지은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강진남 때리고 이 팀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진남도 금요경주 때 착순권 진입했어요. 시속은 안 났습니다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배제할 게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패서 이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세종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자는 점, 4-6 먼저 4-2를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이 팀이 가면 2-3이 가능하고 2-7 전주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기입니다. 이승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득점만큼 이승철이 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예전에 직선 추입발에 좋은 이승철은 아니라는 점, 득점 높다고 이승철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서 세종팀입니다. 충청권, 수도권이죠. 5번, 6번, 7번이 연합을 멸쳐 나간다면, 뭉친다면 자력형 5번과 7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정태양 때리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태양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이 가게 된다면 왕지원도 있고 김민균도 있긴 합니다만 박승민하고 23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정태양과 박승민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2번하고 7번입니다. 동기생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2번하고 7번 동기생 쪽에 먼저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균, 박승민보다는 왕지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지원도 잡으면 버텨요. 2번과 5번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7 먼저입니다. 이유가 차선이란 점, 2-7 먼저 이유가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수도권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6번이 김포입니다. 박승민이 바로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박승민이 때리고 왕지원이 몰고 가고 그 뒤 김민균이 쫓아가게 된다면 오리기 가능하고 5-7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정태양 셉니다. 요즘 세종팀 선수들은 시속감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동기생 먼저 2-7 먼저 2호를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윤민우 전일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차를 빼서 저측에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뺏겼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민우, 아무래도 1월 초 출전하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데 6개월의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몸 상태가 좋았었던 윤민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입발을 만들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윤민우가 득점을 인정받아서 김용규를 상대로 취입까지 나설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물론 김용규가 긴거리에 나서고 윤민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윤민우가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희철 때문에 윤민우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홍희철은 손해볼 거 없어요. 과감하게 한 바퀴도 때립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규를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오히려 김용규가 잔머리 굴려서 홍희철을 달게 된다면 윤민우는 홍희철과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용모의 시속감만 좋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다고 봐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홍희철 손해볼 거 없어요. 김용규 끌어내서 털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의 몸싸움만 펼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윤민우가 그렇다고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주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일도 넘어서다가 자리를 그대로 뺏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윤민우가 수도권 선수들 상대로 저측에 타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김용규를 우습게 넘어설 수도 있어요. 넘어서기만 한다면 윤민우를 중심으로 후차권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김원정이나 최동현이죠.
6번하고 4번이나 6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개적으로 김용규, 물론 시속감은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하지만 홍희철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어요. 저는 1번과 5번, 1번과 6번이죠. 복승 중심으로 1번,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그랑프리 첫승 거두면서 연승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임채빈, 아무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경륜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총알 같은 시속 발에 나가고 있는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권에서는 고만고만합니다. 5번 박용범의 마크, 7번 신은섭의 마크라든지 연이틀 최래선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가 않았어요. 전일도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래선, 임채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힘을 쓰는 양승원, 김관희보다는 후미권 후미 견제력이 좋은 선수들, 마크에서 잘 쫓아갈 수 있는 선수들 7번하고 5번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임채빈도 최근 들어서 득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거,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그랑프리 결승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신은섭 정한을 초조부담 덜어주고 힘썼어요. 버텨내지 못했어요.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취입은 예전만큼 살아나고 있지 못한 신은섭이라는 점에서 임채빈 입맛에 딱 맞습니다. 17경주권이 주력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보면 동서울 4번하고 7번이 동서울이죠. 3번하고 6번은 또 충청권 연합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채빈이 박용범을 달고 경상권 협공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박용범도 마크에 나간다면 견제력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따라 나섭니다. 힘을 쓰면 임채빈하고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경상권 한번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신은섭 쪽에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수가 신은섭입니다. 1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과 5번 차선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임채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득이 한 2억을 넘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편성도 임채빈을 놓고 배당이 고만고만하게 후차권 찾아 나가는 편성인 것 같은데, 임채빈 언젠가는 한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빠질 시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금일 양승원이 과거 임채빈을 상대로 재미를 한번 봤습니다. 임채빈이 나가는 타이밍에서 양승원이 먼저 서두르다 보니까 버텨내면서 임채빈이 고전했었고, 양승원이 임채빈을 넘어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김관희가 때리고 양승원이 몰고 가고, 임채빈 양승원 견제 나가기 위해서 뒤에 있다가 시속 올릴 때 양승원이 밀면 임채빈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세종팀 선수들, 한번 임채빈을 꺾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양승원이 김관희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다시 임채빈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양승원에게 당했었던 임채빈은 아닌데, 양승원은 임채빈의 타임을 꺾었기 때문에 임채빈의 타임을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승원이 김관희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변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3-6이 가능할 것 같아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6이나 3-7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편서 임채빈이 그랑프리 우승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 만큼 임채빈을 놓고 후다닥 가죠. 쫓아갈 수 있는 선수를 찾아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범이나 신은섭 중에서는 신은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주 분석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분석을 시청을 하시고 경륜왕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경주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왕 책은 각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인 KR 레이싱과 코리아 레이스에서 PDF를 구매하신 후 인터넷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또 경륜왕 어플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060-700-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